뭐 세금 미국도 내고 한국도 내고 다 뭐 비슷하지 않겠어 얘기하실 텐데, 자, 미국의 세금은 점점점. 아는 것이 힘. 안녕하세요, 켈리 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자들은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부자들이란 어떤 것인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PB, Private Banker, WM, Wealth Management. 저의 주 고객분들이세요. 이제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이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저를 많이 소개를 또 해주시고, 또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분들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금융권에 있었다 보니 거기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을 이제 상대하고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들만의 뚜렷한 관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것을 위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은행마하고 증권사마다 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한 3억 원 이상, 뭐 50억, 그러니까 그 금액대별로 다 차등을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게 뭐 부동산, 뭐 나머지 이제 자산들을 빼고 금융자산, 그 은행에 해당되는, 그 증권사에 해당되는 금융자산 기준으로 본인들의 이제 VIP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과연 어떤 거 투자할까요? 이유가 첫 번째, 바로 자녀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니다. 뭐 해외 여러 곳에 자녀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공부 목적으로 주로 보내셨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유학생이 많다 보니 2010년 1월 기준으로 뭐 F1 비자, M1 비자로 나와 있는 한국 유학생이 약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해외 이주센터에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이제 주로 이제 소개를 받는데, 자녀분들한테 이제 유학자금, 생활자금을 이제 보내주러 이제 은행을 주로 방문을 하십니다. 또 어느 때는 원화 강세, 어느 때는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차손을 보시기도 하고, 뭐 환이익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보낼 돈이니까. 그러니까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네? 그럼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대부분이 한 어느 정도냐면 한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 이제 콘도미니엄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렌트를 주고, 그 렌트비로 자녀한테 이제 생활자금 또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럼 달러로 렌트비를 받으니까 환해지가 되죠. 그러니까 환차손이 나지 않으니까 그 이점과,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이제 자녀가 컴백을 할 때 부동산을 매도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할까,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매각 차익까지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 레지덴셜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투자를 하십니다. 이 기사 내용 보시면은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 많은 것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셨겠죠. 뭐 스탁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의 비즈니스로 부를 축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스탁이나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저를 찾진 않겠죠.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그래, 이제는 한번 해외도 관심을 가져볼까
해외도 투자를 해볼까라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주로 문의를 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운데서는 금융자산이 50억 이상인 분 중에서는 한 53.9%, 이제 50억 미만은 한 59%가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커머셜 물건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지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것 위주로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는 세금 부분입니다. 뭐 세금 미국도 내고 한국도 내고 다 뭐 비슷하지 않겠어 얘기하실 텐데, 미국의 세금은 자, 한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세금들 말고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재산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9년 한국의 공시지가 네,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냐면은 뭐 전국 평균으로 거의 한 10% 올랐어요. 그리고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4%, 23.9%. 그러니까 이 재산세, 공시지가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네, 측정이 될 텐데, 공시지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5월 말부로 이제 공시지가가 다시 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올해도 보면은 뭐 전국 평균 약 6%, 뭐 평균 또 14.75%. 그럼 뭐 2년 만에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미국은 취등록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없습니다. 교육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수반되는 거래세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없습니다. 네, 뭐가 있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약 1%에서 1.2%. 이것도 뭐 지역마다 틀린데,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은 네, 한 1에서 1.2% 수준인데, 뭐 한국에 비하면은 재산세율 자체가 높은데, 자,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제가 50만 불의 집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한국처럼 미국도 이제 공시지가, 세금을 측정하기 위한 밸류가 측정이 되는데, 이게 매년 2% 이내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불에 처음에 뭐 1에서 1.2%의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매년 2% 이내에서, 한국 2019년도 평균 10%, 올해 평균 6%, 서울 지역 20% 중반입니다. 근데 미국은 1년에 2% 내에서 인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를 오래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재산세율은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제가 50만 불짜리를 10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또 100만 불에 샀죠. 그러면은 재산세율이 뭐에 연동이 되느냐? 이 공시지가처럼 한국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이 시세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미국의 부동산을 한 개를 가지고 있든, 두 개를 가지고 있든, 세 개를 가지고 있든 중과되는 건 없고요. 그대로 이제 재산세율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유를 하면 할수록 맥스 2% 이내에서 재산세가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1.2% 맥스 이제 1.2%에서 올라가는 게 그 부분에서 이제 2% 맥스 2%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세금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대가 뭐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한 50만 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큰 커머셜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제가 좀 잡기는 어렵고요. 네 번째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세요.
주로 저는 이제 EB5 투자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요 고객분들이신데, 뭐 이 기사는 지금 뭐 세금 때문에 이제 투자이민을 고려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상속 증여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기사인데, 네, 뭐 미국 상속 증여세 거의 뭐 인당 125억, 부부 합산하면 250억까지는 이제 증여세,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시장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굳이 내가 재산세를 냈습니다. 근데 왜 내 자녀한테 주는데 또 세금을 내? 이건 이중과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되는 한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자녀 교육, 유학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이민을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 해외 투자를 고려하시다가 아예 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날씨 때문에 이제 또 나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뭐 이제 미세먼지가 싹 이야기가 줄어들었는데, 뭐 많은 이슈들로 인하셔가지고 이민을 오세요. 그런 분들은 EB2 취업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하고는 달리 이제 잡을 여기에서 따로 구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거주할 것 외에 여기서 인컴 프로퍼티를 따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거도 이제 뭐 렌트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렌트, 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컴을 미국에서 또 창출하기 위해서 또 인컴 프로퍼티를 찾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통상 이제 투자이민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시고, 또 직업을 또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전문직에 계시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 한 3인 가족 못해도 한 5인 가족, 주로 이제 4인 가족이다 보니까 한 100만 불 전후의 이제 부동산, 레지던셜하고, 그 다음에 인컴 프로퍼티는 정말 다양해요. 200만 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한 500만 불이 이제 제일 많고, 그 이상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투자이민, EB5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수입이 나올 이제 인컴 프로퍼티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 그리고 세금 부분, 네 번째는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한국 부자들은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 아니면은 카카오톡,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켈리 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